세계의 여러 기관과 언론들에서는 매년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각국의 현재 상황과 또 그 미래 잠재력을 평가한 후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 공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한 평가는 특히 우리에게 너무도 희망적이고 기운을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다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포브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지 중 한 곳인 이 포브스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강대국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내리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경제적 영향력, 군사력, 국제적 동맹, 그리고 정치적 힘 등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2005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계속 들어왔던 힘 빠지게 만드는 우울한 소식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의 감정과는 달리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축구 잘하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손흥민이 나오고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 물어보면 김연아가 나오는 것처럼 술 마신 후엔 여명 808, 돌침대는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그리고 꽃배달은 황비용 사구 플라워인 것처럼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미국이 1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국가 GDP가 무려 30.34조 달러로 우리의 15배가 넘는 데다 또 나라 크기도 대략 100배 정도 되는 나라인 것에 더해 오늘날 세계 최강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등 마치 국가별 축구 친선 경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메시와 호날두, 음바페, 네이마르 등 막 지구 인구 70억 명 중 뽑은 가장 센 11명을 데리고 나와서는 거기다가 또 심판까지 그 선수들 가족이 보는 상태에서 시합을 하는 것처럼 솔직히 아직 아무도 미국에게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에게도 진짜 신경 쓰이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리스트의 2위 국가인 중국입니다. 중국의 순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들도 보면 정말로 나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늘 사업이 잘 되며 승승장구하는 기업들도 있듯이 세계인들이 중국을 아무리 싫어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잠재력과 또 이제는 꽤 강력해진 군사력,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AI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술력은 그냥 비웃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최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런 중국의 성장 추이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3위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어마어마한 땅 부자 국가들입니다. 셋 다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 되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GDP는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미국이 약 30조 달러, 중국이 19조 달러인데 반해 러시아는 약 2조 2천억 달러 정도로 미국, 중국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훨씬 작은 나라인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건 러시아가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인구도 그 나라 크기에 비하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1억 4천만 밖에 되지 않고 금융도 약하고 사회의 부패 지수도 매우 높은 데다 또 주변 동맹국 관계도 전혀 탄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지만 대신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군사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녀석이 인성도 성격도 엉망인데다 생긴 것 또한 오징어도 피할 만큼 못생겼고 또 학창시절 공부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도 정말 나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고 또 우리와는 다르게 항상 엄청 예쁜 여자친구들과 사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명동에 50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월세로만 매달 500억 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거의 효도르 수준으로 싸움을 잘해서 주변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그렇게 다른 10가지 조건이 다 낙제 수준이어도 가장 중요한 그 2가지 조건이 그냥 넘사벽이어서 세계 최강 국가로 군림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뒤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여전히 수입하면서 그 경제적 관계는 끊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수도인 모스크바 빼고는 지방 지역들의 개발 상태가 후되어 있는 나라 전체의 사회 복지와 경제적으로만 볼 때는 거의 후진국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무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또 우주 산업이나 첨단 미사일 기술 같은 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무기 관련 빼고는 제조업 또한 아무것도 없어서 수출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너무도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 거대한 국가가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러시아를 무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러시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숫자는 러시아가 5,580기, 미국이 5,040기, 중국이 약 500기, 프랑스가 290기, 그리고 알콩달콩 요즘 서로 과격하게 썸을 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좋게 각각 170기씩 있고, 이스라엘이 대략 90기, 그리고 바로 우리 윗집에 사는 미친 친척인 북한 또한 이제는 벌써 50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세계 3위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를 리셋할 수 있는 종말 버튼, 즉 세계 핵무기의 절반 가까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기형적이기는 하나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강대국입니다. 4위는 썩어도 준치 영국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오리지널 미국이자 그런 미국에게 너무 먼 마당에다 멀티를 했다가 갑자기 그 멀티한테 분가를 당하며 패권을 빼앗겨버린 케이스로, 그리고 최근에는 매우 황당한 브렉시트 사건까지 겪으며 경제와 군사 그리고 국제 정치 모두에서도 세계 최강 패권국에서 밀려난 지 좀 되는 저 옛날 초강대국인 영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4위에 랭크되며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위는 아마 많은 세계인들이 경제든 군사든 실질적인 세계 최강대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가인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GDP가 대략 5조 달러로 우리의 2.5배 정도 되는 국가에다 여타 경제적 잠재력에 있어서도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예전에 2번이나 크게 사고를 친 덕분에 지금은 주변 눈치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알아서 매우 자중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군사 능력 면에서도 세계 3위 안에 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잠자는 사자가 바로 독일입니다. 절대로 저 사자를 깨워서는 안 되는데 요즘 러시아가 자꾸 저 사자를 자극하며 잠을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독일이 깨어날까봐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일 정도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을 바로 뒤에서 쫓고 있는 6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각종 전자장비 및 첨단 산업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글로벌 선두 국가로 군림하고 있고, 또 소프트 파워로 일컬어지는 일명 K컬처 부분에서 단순히 좀 인기 있는 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와 드라마들을 제치고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많이 보는 작품들을 내놓고 있고, 또 BTS나 블랙핑크의 경우 미국 팝스타들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다 휩쓸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방산 무기들이 육해공 무기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로 꼽히며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 어마어마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어. 그렇게 한국은 앞서 본 3위 러시아와는 다르게 마치 아시아의 독일처럼 모든 영역에서 두루 최고의 역량을 보이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앞서 본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비교조차 힘든 수준의 작은 영토에서 고작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그것도 그 놀라운 성과 대부분을 지난 약 30-40년 전후 이뤄낸 것을 생각해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6위에 꼽혔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 뒤 국가들의 순위를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 바로 뒤 7위에 프랑스가 있고, 그 뒤 8위에 일본이 있으며 9위는 이 지구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운영 중인 오일 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끝으로 10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바로 뒤에 인도와 이탈리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올해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5년 현재 전세계 최고 강대국 순위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최근 있었던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모두가 누리며 기뻐했던 세계 최강 반도체 국가라는 자부심, 또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식에서조차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K-팝과 K-문화의
놀라운 활약. 그리고 진짜 이제는 말하면 입만 아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한민국의 육해공 방산 능력 등 그렇게 내 나라에 대한 그 드높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실 지금은 이전에 비해 많이 꺾여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한낱 꿈이었나 보다 하는 마음도 들고, 거기에 더해 이제는 삼성전자도 예전만 못하고 또 무척 심각한 저출산 문제까지 더해져서 이제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향하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도 모두 끝나버렸고 이제부터는 우울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최근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어떤 요행이나 또는 행운에 의해 운이 좋아서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뭐가 반짝 일이 좀 잘 풀려서 그렇게 가볍게 올라온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근대사 동안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을 견디며 오직 실력으로 그 모든 불운을 뚫고 불사조처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간 탑입니다. 아주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와 한으로 쌓아 올린 과거 이 땅에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인들의 염원의 탑입니다. 절대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은 당연하고 조만간 스스로 재정비를 하여 앞으로도 한참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강철처럼 튼튼하고 높은 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고비들을 늘 슬기롭고 강인하고 잘 이겨냈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과거 IMF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우리의 기억처럼 분한 것도 절대 참지 못하고 또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그동안의 손해가 너무 억울해서 그 고비 직후에는 모두가 차돌처럼 똘똘 뭉쳐 엄청나게 성장하며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높아졌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될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기존에 우리가 원래 잘하던 분야들에서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여러 분야들에서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마 우리나라 역사 최고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Even if you try